안녕하세요. 한쌤. 네. 일주일 사이 어떻게 지내셨어요? 얼굴이 갑자기 확. 예. 너무 피곤해 보이죠? 네.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 춘곤증과 봄 타요. 저기 쌤. 네? 멀쩡할 때는 없어? 정상일 때? 사계절마다 되게 문제가 있긴 해. 정말 우리나라는 사계가 확실한 것 같아요. 계절마다 이렇게 각종 병이 있을 줄에 이게 꽃가루 또 있고 그래서 코 안이 또 다 얼었어요. 쌤이야말로 저는 이민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요 빨리. 저는 정말 가고 싶죠. 왜 안 가는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안 가는 거야? 안 받아줘요. 싱글에 이 노처녀에 돈도 없고 불법 진짜? 체류 외에는 우리 못 가 이민. 아 진짜요? 돈 투자 이민 그것도 좀 일단은 잠깐만 그럼 덮자. 빨리 덮자. 우리는 안 가는 걸로. 그치.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해서 안 가는 걸로. 내가 안 알아봤을 것 같아. 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요. 우리 비참해진다. 못 가는구나. 네. 그랬던 거였구나. 그러니까 선진국 못 가요. 근데 후진국이라고 듣지만 좀 제3세계에도 가기 되게 힘들어요. 일단 이 땅을 떠나면 받아줄 데가 없구나. 난 정말 최근까지도 저기 만수르의 뭐 한 25번째 만우라도 꿈꿔봤었는데 만수르의 사촌이라도 사전의 팔촌이라도 너무 여러 가지가 열악해서 쌤, 너무 꿈이 야무졌던 거 아니에요? 꿈인데 뭐 거기 뭐 사자 새끼도 키우는데 나 하나 정도 먹일 거 없겠어. 쌤, 이런 말씀 참 외람되지만 사자 새끼보다 우리가 더 값이 안 나갈 것 같습니다. 많이 먹기만 먹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어쨌든 막 봄이 되고 그러니까 네. 막 재채기에 콧물에 거기다 이제 고양이 털 얘네들이 이제 털을 뿜어요, 이젠. 예? 털을 흘리는 수준이 아니고 이제 털갈이를 하는지 스치면 막 이렇게 햇빛이 쫙 아름답게 창에서 내리비치는데 털이 막 퐁, 펑! 고양이 분수다! 막 그리고 자기네들 몸을 막 털어 막 털만 막 팡팡팡 막 죽겠어요 아주. 그럴 때 한쌤은 옆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계속 콧물 닦고 있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방진 마스크를 추천합니다. 이건 청소를 해도 눈이 막 내리는데 비지라는 거라서 냅둬요 그냥. 그래서 오는 손님들이나 이제 네. 저희 거기 집에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그 오시는 분들한테 준비물이 쓰레빠예요. 난 도대체 준비 못하겠고 각자 쓰레빠 또는 버릴 양말을 신고 오시오. 고양이 털이 마구마구 묻을지도 모르니. 네, 발바닥이 난리 나거든요. 네. 저기 자신도 모르게 이제 이 다리 이런데 얘네들이 문지르고 다니니까 네. 항상 요 종아리 주변은 저는 그걸 갖고 다녀요. 찍찍이를. 안 그러면 이제 밥 먹을 때 입안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한쌤이 저렇게 말씀하셔도 뭐 유아인이나 이렇게 조금 탐나는 남자 연예인이나 훈남이 오시면 직접 털어주신다는 굳이 손으로 찍찍이도 안 갖다 대고. 당연하죠. 특히 의자 있는 털 안 뗍니다. 엉덩이를 그렇게 딱 손으로. 일어나실 때 어머 어쩌죠? 털이 많이 묻어. 제가 해드릴게요. 어디서 준비한 찍찍이. 근데 옛날엔 찍찍인데 이게 손맛이 안 느껴져.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 이걸 손에 딱 낀 다음에 엉덩이 주변을 위치가 달라. 막 이러면서 정말 꼼꼼하게 해드려요. 아유, 굳이 됐대는데도.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살아나시네요. 그러게요. 저기 뭐지? 굳이 안 털고 가시더라고요. 해드린다고 그래도 그 전에 막 일어나서 뒷걸음질로 나가시더라고요. 누가요? 네? 안 씨가. 안 씨가.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요, 이 스튜디오 안에 한쌤하고 저만 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또 다른 손님들도 있거든요.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손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이와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우조입니다. 고양이라면 꼭 가지고 싶은 명품 핸드메이드 장난감 샥샥이를 집사님들에게 공개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가들을 위한 샥샥이의 탄생. 샥샥이를 들은 순간 놀라지 마세요. 우리 고양이가 날아다닐지도 몰라요. 길냥이와 유기묘들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우조. 우조는 고양이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샥샥이는 단 하나를 구매하셔도 무료로 배송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우조, 샥샥이를 입력하세요. www.ouzo.co.kr 우조.co.kr 네, 여러분께서는 미디어 협동조 국민라디오
한쌤의 야옹스럽게 오셨습니다. 저는 누굴까요? 아, 그러지 말아요, 언니. 안티 달려요, 안티. 쌤, 응? 쌤한테도 안티가 나? 악플 달았더라? 누가? 뭐라고 달렸어? 이쁜 척 하지 말래? 아니 그 내 안티 말고 쌤 안티. 그러니까 나. 언제 이쁜 척 하셨어? 나 몰래 이쁜 척하고 다녀 혹시? 나 요즘 하고 있는 거 이쁜 척인데. 왜 하세요? 본인한테 어울리지도 않는 것. 봄이니까 뭐라도 해봐야지. 아, 저도 뭐 안티가 달리겠죠. 예, 1절만 하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 진짜? 아주 축약해서 제가 던져드릴게요. 제대로 악플 느낌 나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1점만 해. 그래? 네? 뭔 소리야? 그게 악플이야? 응. 나 그거 맨날 집에서 듣던 소리인데. 아 진짜? 악플 아니랍니다. 다시 달아주십시오. 네.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는 제가 평생 들었던 얘기예요. 심지어 집구석에서. 제가 입만 뻥끗하면 항상 그 소리를 들었어요. 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은 거 한다고. 그지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어디서 뭐래더라? 중이 비 맞고 씨 부리는 소리래나 고양이 풀 뜯는 소리래나 무슨 아무튼 별별 소리란 욕은 다 먹고 커가지고 저는 밖에서 먹는 욕은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샘과 나의 차이점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악플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집에서 욕 안 먹고 커서 너무 귀하게 컸어. 아유 잘못 키웠네 애를. 그럴 애를 저렇게 키웠어야지. 병만 도잡군요. 그래요. 이렇게 크나 저렇게 크나 하자는 있네요. 그럼요. 이 가정교육의 문제는 아니고 악플 많이 달아주세요. 예. 저한텐 달지 마세요. 예, 저분 말고 저한테 계속 대세요. 어떤 소리든지 저도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그 욕먹는 기분이 어떤지. 아니 집에서 늘 느끼면서 자랐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욕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애지간해서는 저는 집구석에서 들은 이 욕으로 예방접종은 이미 끝났어요. 쌤, 우리는 이렇게 크든 저렇게 크든 참 우리는 하자투성인데 우리에게는 하자가 전혀 없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에 우리 수석 원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장님 지난주에 안 나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어요. 그러게요. 응. 설마 메시지를 보내실지 몰랐어요. 다급해서 너무 그 전문적인 이 테크닉 텀한 용어로 막 필요한 상황이었어가지고요. 또 그 와중에 답변 올지도 저도 몰랐어요. 아니 결혼 기념일인데 부인이 옆에 계셨을 거 아니에요. 아유, 토끼는 그냥 도끼 눈으로 보고 있었죠. 아 정말요. 도대체 오늘은... 이 여자가 누구냐고. 이 여자가. 한쌤 좋아한다. 여자라고 그랬다고. 저 하나는 장담할 수 있는데요. 제 모든 그 남자 사람 친구들 부인들이 저 만난다 그러면 아무도 부담을 안 가져요. 의심도 안 해요. 거기에 한 표 저도 숟가락 올릴게요. 사실 저도 수많은 저희 조합원들이 저를 좋아한다고 해도 부인들께서 눈 하나 깜짝 안 하십니다. 예, 저나 한샘은 익히 하자 있는 인간으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방송 듣고 계시죠, 사모님? 저희 그런 여자들이에요. 왜 서로 디스를 하고 계세요? 아니, 직접 보면은 더 안심하실 수 있는데. 더 안심하실 수 있어요. 예, 방송 들으셔도 이미 짐작은 하시겠지만. 한번 같이 나와야겠네요. 예. 저 보시면 딴 데 말고 저희 가서 놀아라 그럴 거예요. 아, 저럼 진짜 여자에 대해서는 정냄이 뚝 떨어지겠다. 한 10년은 여자의 이렇게 바람 내지는 딴 여자한테 호기심 따위는 안 생기겠다. 여자의 바닥을 보여주는. 쌤, 우리가 그냥 생물학적으로 여자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게 여성성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내가 말했잖아. 난 폐경이라고. 그러니까. 난 그저 인간이야. 예. 이제서야 휴먼이 된.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수석 원장님 앞으로는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이 미래가 불투명하신 것 같은데 나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뭔가 좀 이번에 외국을 갔다 오는데 뭐라도 더 사가게 되고 많이 사셔야죠. 명품. 저는 땅을 안 바라고 향수? 아니 절에서 우리가 왜 거기 숟가락을 얹으시면 정말 잠깐만 왜 몇 개인지 모르겠어. 숟가락 얹으면 안 돼? 아니 나는 우리 교수님한테도 교수님 저희가 바라는 건 딱 하나 이러면서 그런 얘기밖에 안 했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되나? 숟가락 정도가 아니고 저분은 식판을 얹잖아요. 식판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의 미친 듯한 고민 접수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
CIAO. 샤오 이렇게 읽어야 되나? 아무튼 차오. 차오. 예. 한샘 문하나님 질문이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M1 경쟁심이 드는데 왜 이럴까요? 상대에게 못나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게 경쟁심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 흠칫했어요.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게 경쟁심이 든다. 근데 이게 여자일 때하고 남자일 때하고 약간 다르지 않을까요? 근데 상대에게 못나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게 경쟁심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 흠칫했어요. 나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 난도증인가 봐. 아니, 난독증. 그 발음도 난해해. 이게 무슨 말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경쟁심 들면 안 돼요? 저는 사실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이런 감정을 가지는 사람에게 우리가 흔히 대표적인 감정으로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나요? 한쌤이 저한테 대해서 또 제가 한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복합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전 방송할 때는 확실히 문하나가 좋아요. 저도 방송할 때만 좋아요. 네, 방송 끝나면 우리 연락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서로 연락 안 해요. 네. 네. 근데 만나면 또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해. 안녕. 나 보고 싶었죠? 이러고 끝날 때 되면 어이 찌끄레기 씨 막 이러면서 가버리는데. 찌끄러기 안 하고 가기만 해봐. 막 이러면서. 예. 글쎄요. 네, 경쟁심 좀 자세히 써주세요. 제가 좀 많이 딸려가지고 질문이 명확하지 않으면 답을 못 내요. 이게 또 뭐 남녀 관계인지 그냥 그러니까요. 동성 관계인지도 근데 중요할 것 좋아하는 같아요. 사이에 경쟁심 생길 수 있지 않아요? 네, 사실은 생길 수 있는데.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음. 되게 친한 친구지만 사실 제 친구가 뭐 저보다 뭔가 나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걔가 뭐 칭찬을 많을 더 수 받는 있지. 그치 많은 부분 낫지. 야 오늘 왜 그래? 놓치지 않는다. 그래. 저 수위가 올라가는데 저도 이제 좀 이따가 공격을 많은 부분 느껴요. 그년들이 나보다 잘났다는 걸. 그럴 때 경쟁심. 근데 전 뭐 친구가 공부를 나보다 더 잘한다 이런 거에 경쟁심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외모에도 전 꿀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 좀 질투 이런 게 나는 게 뭐였냐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상하게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가 많았어요. 저만 못하고. 진짜 저만 못했는데 막 다 1, 2, 3등 하는 애들이 다 친구예요. 걔네들이 날 왜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 난 알아. 왜요? 내가 그 1, 2, 3등의 마음을 알잖아. 수석 원장님도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공부 못하는 애가 있으면 좋아? 그냥 성격 좋은 애 하나가 있으면 편해. 아니 그거에 대한 열등감을 안 느끼니까 뭐 걔네들 사이에서 라이벌리는 없어서 편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뭐 부럽거나 이런 거 선생님한테 칭찬받으면 난 부끄러웠는데 얘네들이 뭐 그런다고 해서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가 제일 경쟁심을 느꼈었던 게 뭐냐면 영어 시간이었었어요. 나름 저는 이제 영어는 좀 잘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걔가 더 잘 나왔을 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영어 선생님이 걔를 뭐 칭찬하거나 내가 아깝게 100점 못 맞고 걔가 맞거나 있을 때 이거 하나 내가 잘하는 거였는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 든 적은 있었죠. 근데 100점 못 맞겠더라고. 아깝게. 아니요. 항상 한 개가 틀려요. 난 이게 한 개인가 보구나. 100점이 안 나와요. 100점이. 늘 100점을 받으시는 원장님. 예, 한 개 틀릴 때는 왜 틀리죠? 그 이유가 있잖아요. 학창시절 빨리 떠올려봐요. 100점 많이 맞으셨어요? 솔직하게 전에 말씀드린 건데 제가 학력고사 시대가 끝나고 수능 1세대라서 그렇죠. 수능 1세대죠. 그 수능 1년에 2번 볼 때였어요. 예. 여름에 수능 보고 이랬던.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교를 들어갔지 안 그랬으면. 이분도 교육 정책의 혜택을 받으신 그렇죠. 분이에요. 수혜를 많이 받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도 주입식 교육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 예. 나는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100점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경쟁심? 이거는 그냥 운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100점이 안 나고 아깝게 한 개씩 틀릴 때는 딱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그러니까 다 이렇게 검토라고 하나요? 네. 뭐 그런 거 안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멋있게 제일 먼저 나가잖아요. 그렇죠. 너무 자신감이 드륵 넘쳐서 먼저 나가고 그렇죠. 화장실에서 아이쿠나 막 이러고
그게 이유죠. 그래서 자만심 때문에 그 한계가 틀렸다는. 예. 근데 뭐 어쨌건 좋아하는 사이에서 경쟁심은 저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그 유정식 대표님께서요. 이분도 학창 시절 꽤 100점 많이 맞아 보셨을 것 같은데 경쟁심이 아니라 배가 아프다는 소리 같은데요 하셨는데 근데 그 왜 진짜 배가 아프기도 하고 사실 약간 질투, 시기 요런 감정은 들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네. 아이, 뭘 또 흘렸네. 그럼 또 뭔 짓을 한 거야? 아, 흘렸어요. 요즘 막 손도 떨려. 노화가가지고 힘이 없어. 막 이렇게 흘려싸서 미치겠어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끼리 경쟁심 느끼면서 서로 이렇게 더 잘 되고 뭐 이러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문하나도 나한테 경쟁심 느끼나? 아니 샘한테는 안 느끼는데. 다행이로구나. 아니 느껴주길 바래요. 아니면 느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나의 이런 외모를 보고 그러면 질투, 시기, 미움 뭐 이런 거 느껴야 되는 거. 아유 미안해. 아유 더러워. 이거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싶어. 정말 이렇게 추접할 수가. 그 기계에 뭔가 안 가게 조심하세요. 비싼 기계예요. 아씨 핸드폰 물 괜찮아요. 먹었네요. 그 여자 아나운서들은 직업상 소위 말해서 이제 수명이 짧다라고 굉장히 그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또 굉장히 속물스러운 얘기지만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게 왜 속물스러워? 그러니까 여자 아나운서들은 밑에서 빨리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만큼 생명이 짧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외모가? 그래서, 외모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요. 나이를 좀 먹어가면서 후배들이 들어오고 하게 되면은 아무리 꾸민다고 한들 관리한다고 한들 20대 그 팔팔한 젊음을 이길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땐 빨리 마인드를 바꿔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가짐 딱 고쳐먹고 쟤들이 훨씬 이쁘다 젊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빨리 실력으로 나는 하지만 노련미가 있어 세련미가 있어 이러고 빨리 마음을 고쳐먹고 자기 자신을 세뇌시켜야 되는데 그게 또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쉽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친한 우리 변현주 아나운서 최혜윤 아나운서 이 친구들 얼마나 이뻐요. 저랑 띠동갑이고 14살 차이 나고 뭐 이쁘죠. 정말 이쁘죠. 거기 어디죠? 응? 여기입니다. 같은 방송인데요. 아니, 그 프로가 어디냐고. 저분 옮겨타실. 저분이 그런 분이었네. 눈이 반짝반짝해지네. 바로. 아니, 일반적인 반응이죠. 그러니까요. 저런 분들 때문에 여자 아나운서 수명이 짧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예. 그럴 때 가끔씩요. 이렇게 막 그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 친구들 막 이쁘다고 이렇게 해주면은 저도 욱할 때 있어요. 솔직히 감정적으로. 그러나 곧 그 욱함을 바로 알아채고는 정신 차려. 나이 42살 먹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스스로를 다그치곤 하죠. 예. 그러니까 사람의 너무 당연한 마음이란 얘기예요. 뭐 정말 어렸을 때부터 뭐 핫했던 날도 없어서 그냥 쭉 계속. 에이, 쌤 얼마 전에 살 쫙 빠졌을 때. 우리 오빠가 내가 얘기했죠. 내가 살 좀 빼가지고 나도 좀 이제 좀 연애도 좀 하고 좀 썸도 타고 좀 그래야겠는데 그랬더니 너 이제 일반인이야. 그러더라고. 행인 1, 2, 3. 이제 사람으로 보이는데 무슨 사람의 도리나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죠. 아니에요. 쌤 그 수비학 타로 강의하는 그 사진 보니까 유 대표님이 그 공유한 그 사진 보니까 굉장히 예쁘게 나온 사진이더라고요. 다 좀 뭐 했어요. 예. 네, 좀 알겠습니다. 포토샵도 좀 하고. 예. 손 많이 댔군요. 예. 유정식 대표께서 수석 김현욱 원장님 하도 제 그림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셔서 정말 수석 사진은 왜 이러실까요? 유 대표님 왜 이러실까요? 유 대표님도 은근히 개그 욕심이 있으신 친구들이 거죠. 없으신가 봐. 친구들이 은근히 아니고 확실히 없으셔요. 모르셨군요. 김영능 원장님 지금 한 명이에요. 친구 맞습니까? 원장님 솔직히 이 자리에서 우리 친구예요. 밝힙시다. 마음의 친구예요 지금. 혼자만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유 대표님 마음의 친구 김현웅님이세요. 그래서 김현욱 원장님만 자꾸 주야 매일 당첨. 초상화를 그리잖아요. 좋아하는 사이지만 경쟁심이 있고. 유 대표님은 경쟁심을 느끼겠지만 왠지 김현욱 원장님은 전혀 경쟁심을 안 느낄 것 같은 느낌적 느낌? 그렇죠. 이분은 그저 그레이의 50단계일 뿐인데. 예. 심지어 이것마저도 회색이라고 와이로님께서 정확한 지적해 주셨고요. 오늘 회색 조끼를 벗은 대신에 회색 마이. 바지 한 벌이 한 벌.
그렇게 정말 좋으세요? 몇 개가 있으세요? 회색 관련 회색밖에 옷이. 없어요? 털 때문에 아니, 그러세요? 부인은 뭐라고 그래요? 남자들이 대부분 회색 옷들이 많아요. 아니, 아닌데요? 원장님만 그런데요? 그런가요? 대부분 검은색, 회색 말고는 무슨 양복 있죠? 아이 상조에서 일하는 거 아니야? 뭐 밤색도 있고 남색도 있고 회색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많은 분들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요. 예,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글쎄요. 잘 어울린다고 느끼시는 거죠. 안정감을 준다. 안정. 내 요새는 이제 혐오증이 생기고 있어요. 아직 옷을 못 사가지고 이걸 못 갈아입고 있어요. 그래도 회색을 사실 거라는데 제 허벅지를 겁니다. 자꾸 그 쓸데없는 거 걸지 말라니까 왜 자꾸 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쌤은. 아니 예. 저도 점점 옷이 회색밖에 없어요. 털 때문에. 자, 로니님께서요. 7일 전에 야옹이 식구가 늘었어요. 너무 예쁘죠? 예쁜 야옹이 사진 올려주셨어요. 아이고 매력적인데? 예, 약간 도도한 느낌. 예. 로니님께서 두 분 디스하시는 건 그만큼 모든 것에 자신 있다는 증거죠. 정말 자신 없고 못난 사람은 척하는 사람 많거든요.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욕을 심하게 많이 듣고 자란 한쌤이나 욕을 전혀 먹지 않고 자란 사람은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근자감이 있을 확률이 높지 않나요, 한쌤? 그래서 모르겠어요. 욕을 먹고 많이 뭐 안 먹고 뭐 이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사실은 예 그러네요. 예, 그러든 말든 신경을 안 쓰는 거지. 많이 먹었는데 뭐 그렇게 뭐 이렇게 강건해질 리 있겠습니까? 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욕을 하면 가만히 있어요. 나? 막 이러면서 나를 욕했어? 나 아닌 것 같은데. 네, 주변을 먼저 둘러봐요. 항상 나밖에 없는데 이게 안 가더라고요. 그냥 예. 주변에 관심이 좀 더 덜한 거고 민감성이 좀 떨어지긴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뭐라든 크게 신경은 안 써요. 에이 예전에는 막 싸우고 때리고 그랬잖아요. 아, 근데 내가 화가 나서 내가 못 참겠어서 얼마 전에도 그 수원 그 뭐 광교인가 뭐 가족 모임이 있어서 가는데 가족 모임이 난 왜 이렇게 한쌤 입에서 가족 모임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웃길까요? 가족 회동이죠. 무슨 뭐 무슨 선거를 하려고 그러시는지 뭐 아무튼 열 몇 명이 또 모여서 밥을 먹는데 가다가 어떤 남자가 담배꽁초를 그 화단에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난 정말 계산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담배꽁초를 버리시면 안 되죠. 이러니까 딱 쳐다보길래 아 그러면 불이 날 수도 있는데 화단에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수구에 버렸대요. 아 하수구. 그렇구나. 그럼 불은 안 나겠네. 하지만 거기 쓰레기통이 아닌데. 끝까지 말을 못 이었죠. 그냥 튀어나와요. 화가 나서. 근데 옛날이었으면 많이 싸웠을 일인데 요즘은 힘이 딸려서 여기서 저 진을 빼면 난 오늘 밥을 못 먹는다. 그래서. 젊으셨을 때 별명을 알고 싶어요. 별명을 알고 싶어요. 젊으셨을 때요? 한 30년 전쯤. 저 별명 조땜마이어 여사요. 네? 조땜마이어 여사. 예. 그 알프스 소녀 하이디에 보면 하이디 그 친구 있죠, 클라라. 걔 뭐지? 가정교사 이름이 그런 비슷한 이름이었어요. 무슨 마이어 여사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걸 붙여가지고 그닥 뭐 성질이 안 좋았었다라는 얘기죠. 회사 다닐 때 별명이었어요, 그게. 에이, 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바람돌이? 아니 하나 더. 뭐지? 빙그레. 아, 빙그레 쌍년이요? 아, 그거는 웃으면서 욕한다고. 분명 웃고는 있는데 또 저런 욕이 나올 수 있을까? 오, 상대방이 상당히 정신적 데미지가 크겠다. 네. 어떻게 한번 당해보시겠어요, 진짜? 원장님? 그러지 마세요. 왜? 기가 딸리셔서 안 되시는. 오늘 좀 기가 딸리네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되게 미녀 한 분을 더 모시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우리로서는 네. 만족을 못 하시고 네. 예, 직접 모시고 오셨습니다. 예, 게스트가 게스트를 불렀습니다. 아니 이거는 정말 이게 무슨 다단계 같아. 이러다가 우리가 점점 밀려. 우리 다이아몬드급이야. 그렇죠.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원장님. 예.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백지선 선생님. 네. 아유, 왜 마이크 올렸어요, 새. 마이크에다 대고 살포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동물 메디컬 센터에 있는 동물 메디컬 센터 W에서 응급 쪽 일을 하고 있는 백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부끄럽게. 네. 여기 처럼 하세요. 합정 이 국민 TV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 동물 메디컬 센터예요. 저도 네. 거기에 응급실을 몇 번 이용을 했었어요. 쌤, 그 지난주에 연두 준다고 가장 저렴한 통조림 맞아요. 산 그곳이죠? 예. 정말 저렴한 걸로만 사시더라고요. 6마리, 5마리 먹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브랜드를 안 봐요. 가격이. 아니, 제가 그랬어요. 쌤, 여기 맛도 다르고요. 막 그랬더니, 다 필요 없다고. 제일 싼 거. 싼 거. 우리 애들은 저렴을 좋아해. 막 이러면서. 맛을 몰라, 걔들은. 막 이러면서. 고급을 못 먹더라고요. 그 예. 병원에서 이제 계시는 거죠. 응급실 쪽에 계신 거죠? 전에 같이 일했던 선생님이셔서 여기 올 때마다 사실 그 병원이 보이니까 한번 봐야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기 전에 잠깐 식사하다가 네. 낚았습니다. 예. 아니, 응급실에서는 주로 어떤 우리 환자들이 많이 오나요? 환자가 아니고 우리 그 마치 동물 환자들. 환우님들이 오시나요? 환자 친구들. 보통은 요즘에 노령견 애들이 많으니까 노령 그러니까 노령성으로 심장병이 많고요. 그다음 심장병 때문에 가까이 좀 대주시면. 네. 폐에 물이 차는 뭐 심인성 폐수종 이런 것들로 많이 오고 그다음에 애들 이제 발작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걸로 좀 많이 내원을 하는 것 같아요. 노령묘들도 이 심장병이 좀 많죠. 주로 나이가 들면은 심장병 쪽이 가장 좀 위험한 건가요? 그러니까 응급실 쪽으로 급하게 내원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선천적으로 이제 심장이 좀 두꺼워져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꼭 나이랑 그러니까 뭐 나이가 경과하면서 발생을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린 나이에서도 좀 이렇게 폐수종으로 내원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동물 응급실도 네. 할증 같은 게 있나요? 그 응급실 사용 진짜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네. 중요한 질문. 왜냐하면 저기 우리 응급실 보통 가면 보통 진료보다 훨씬 비싸지잖아요. 그렇죠. 네. 응급실 동물 응급실도 비싸지나요? 네. 그렇구나. 아이들이 낮에만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데 꼭 그렇게 새벽에 아파요 이것들이. 병원에 오면 멀쩡하고. 샘 닮았나 보다 진짜. 그 당시 이제 밤에 이제 그 구조한 고양이 새끼 고양이 때문에 한번 응급실 왔었는데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뭐 얼마 뭐 하시겠어요? 뭐 할부하시 이런 것도 그냥 긁고 나왔죠. 예. 그 나중에 보니까 금액이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밤에 막 밤 12시가 넘었는데 술도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찍힌 거야? 뭐 근데 무슨 센터 막 야, 요즘 회센터 이런 데도 막 이래서 친구랑 분명히 이제 같이 긁었는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지간하면 그래도 급하면 응급실에 뛰쳐가야죠. 예. 많이 비싼가요, 근데? 일단은 이게 낮에랑 그다음에 저녁에는 저녁 이제 할증 비용이 따로 붙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낮에는 이게 기본 진료 비용 정도만 더 붙는 거고 나머지 진료나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저는 그 동물들도 응급의학과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그 수의사 선생님들도 그러면은 전문 진료 분야가 다 있는 거예요? 나뉘는 거예요? 아직 이렇게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 제도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외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 심장 전문의, 뭐 행동학 전문의.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돼 있지는 않고요. 좀 전문화하기 위해서 뭐 석사나 박사 과정 또는 그 영역에서 이제 그 부분을 정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전문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자리가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몇 년 정도 후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전문의들이 반려동물 관련된 특정 분야의 전문의들이 생길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성형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왜? 네? 왜?
아니 동물 성형외과 가려고 본인 얼굴을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그 첫째 흰 고양이 라삐. 지방흡입을 좀 해주고 싶어서. 에? 아 고양이 너무 살이 안 빠져가지고. 아 오늘 제가 사료 안 갖고 왔다. 아니 사료를 저기 그 다이어트 사료를 줘도요 너무 많이 먹어요. 네. 정말 밥그릇을 물고 다니면서 밥 달라고 하니까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진짜 지방흡입을 생각하셨어요. 걔 배를 이렇게 만질 때마다 이거 흡입 한 방이면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안 되나? 위험하겠죠?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상담 자체를 처음 받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장님? 물어보는 사람 없나요? 예. 난 내가 지방 흡입을 해봐서 이게 참 좋더라고. 일어나면은 빠져 있어. 그런데 그렇군요. 금방 요요가 와요. 그것도요? 요요 엄청나요. 근데 요요 후유증이 되게 웃겨요. 지방 흡입은 특히 배가요. 이 몸에 대해서 더 잘 아시잖아요. 해부학적으로. 이 배에는 근육이 붙일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 옆구리에는 붙일 데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무슨 막이 있던데. 네, 그 뼈 아래에 이렇게 막이 있는데 예. 배는 여기가 뻥 뚫렸더라고요. 예.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쫙 이렇게 지방흡입을 했는데 옆은 이렇게 이 살과 지방 조직을 뺀 다음에 그걸 붙일 수가 있었어요. 여긴 붙는 데가 없으니까 요요가 배가 네모나게 나와요. 이렇게 옛날에 동그랗게 이렇게 도톰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네모로 나와. 도시락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 부작용이 있기는 한데. 왜 라삐에게도 그 고통을 주게 해요? 네모나게 배가 나오는? 아니, 얘는 진짜 좀 심각해서 배가 너무 이렇게 딱딱하고 출렁해서 그냥 한 방에 얘도 안 먹는 어떤 그런 고통을 주고 싶지는 않은데 동물들은 그런 지방흡입이나 뭐 성형 눈 애꾸인 애들 이렇게 유리를 박아준다든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상처로 다친 애들. 그러니까 기능성 성형은 사람도 재건 성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처럼 하는 예. 경우들은 있는데 이제 약간 또 미용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근에 꼬리 자르기나 어릴 때 이제 귀 자르기 이런 것들이 이제 동물 학대라고 그래서 못하게 하자는 움직임들도 있어요. 근데 특히 유럽이나 발전된 데서는 안 하고 있고요. 슈나우저나 이런 애들은 사실 귀들 많이 자르잖아요. 그래서 처음 보면은 귀 안 자르는 애들 처음 보면 좀 이상해 보이긴 하는데 그게 사실은 더 자연스러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의 성형이죠. 이렇게 좀 밖에서 다쳤거나 이런데 이제 너무 이제 몰골이 흉하면 본인도 좀 힘들고 키우는 사람도 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혹시 그런 재건 수술 이런 것도 있으면 참 좋겠다. 지방흡입도 지방흡입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귀찮아서. 블루벨벳님께서 다음번에 유정식 대표님도 초대해 주세요. 댓글로 참석하시는 거 말고 했더니 유정식 대표께서 한쌤과 문하나가 저를 싫어해 하셨는데 잠깐만 유 대표님 혹시 한쌤이 뭐라고 했나요? 저는 유 대표님을 싫어하지 않거든요. 한쌤 네? 이간질 시켰어요? 그런 것 같은데. 유 대표님 한쌤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는 다 거짓부렁입니다. 거짓말. 예, 저는 유 대표님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누구라도 환영해요. 다만 출연료가 없을 뿐이지. 그쵸 쌤? 그래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분. 그러면 핑계를 우리를 댄 거야? 그렇지. 와 비겁하다. 예. 그거. 자, 근데 아까 제가 네. 이렇게 게스트를 모셔도 되냐고 네. 했더니 바로 올린 답글 아. 보내주신 답변이 네. 뭐라고 보냈죠? 총각이야? 총각? 잘생겼어? 미남이야? 근데 미녀 그래가지고 답을 안 했어요. 한쌤이 아까 무심하게 아니 데리고 오려면 잘생긴 총각을 데리고 오든지 영양가 없이 아무짝에도 쓰잘데기 없이 왜 여자를 데리고 온다고 그러냐고. 예. 근데 여기 그게요. 쭈그리고 시무룩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사카나죠. 냉랭하더라고요. 이게. 아니,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그 갱년기 증상이에요. 근데 젊으신 분이 이해를 해야 돼. 남자는 없어요, 남자? 응급실에 많죠. 남자 있던데 아니 내가 젊은 갔을 남자들 때. 좀 아니야, 괜찮은 남자도 없어. 여기 아니 근데 응급실에 왜- 잘생겼었어. 근데 왜 잘생겼었어. 안 데리고 오냐고. 잠깐 말을 젊은 남자 의사가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 너무 용의주도한 거 아니야? 그래서 밤에 가시는 거예요? 얼굴 애들 안 아픈데 막 데리고 가지. 아니 그냥 길냥이 아무나 데리고 가. 아니 나 오늘 웃긴 얘기 들었는데 그 주유소에 있는 어떤 총각이 너무 잘생겨서 여자가 그 남자를 보러 맨날 1리터씩 넣으러 갔을 때 근데 그 동네에 방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주유소 남자가 이 여자를 지목했대.
저희 주유소에 매일 1리터씩 기름을 사러 오는 게 이상하죠. 그거 정말 이상하잖아. 슬프다. 아, 나도 연희동에 살 때 너무 집이 추운 거야. 그래서 정말 학교 다닐 때 석탄난로 그때 째고 처음으로 석유난로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 석유난로에 석유를 주유소에 받으러 가야 되더만. 그런데 차를 친구를 그냥 어떻게 섭외해서 차를 딱 세운 다음에 통을 주면서 여기요. 몇 리터 드릴까? 몇 리터 이러는데 저 말고요. 이거요. 차는 손대지 마세요. 그 통을 들고 갈 때마다 되게 무안했었는데 좋아해서 자꾸 가는 줄 알겠다. 그쪽도. 나 방화 사건에 거의 지목당할 뻔했어요. 그것도 만땅하면 들고 가기 너무 힘들어서 반땅치였거든요. 자주 오지 뭐 막 이러면서. 아우 정말 예 우리 한샘 동네의 길냥이들이 굉장히 호강했겠네요. 아무리 눈에 띄면 데리고 가는 거죠. 죽으려나? 막 이러면서. 근데 두 번 갔는데 이렇게 약간 키가 좀 크시고 홀쭉 그 머리가 좀 짧으신 젊은 남자 의사가 있었어요. 백 선생님 증언해 주십시오. 사실입니까? 그런 분 계시죠? 누구 얘기하시는 거지? 그런 밤에 남자가 오신 예 야간이었어요. 낮에는 없었어요. 그만두신 분 얘기. 그만두셨대요. 아이고. 그 뒤로 길냥이를 돌보지 않았다는 방치죠 뭐. 더 이상 구조할 일이 없네. 그 선생님 어느 병원으로 가셨습니까? 자꾸 누가 두 번씩 오니까. 병원을 옮겨도. 샘 때문에 이런? 아니 근데 이제 동물을 이렇게 키우는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이 동물을 이렇게 키우는 우리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제 분들이 혼자 사는 싱글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오죽하면 뭐 키우겠어? 근데 이렇게 병원에 약간 그 동물병원이 동네에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치료를 잘하고와 상관없이 되게 친절한 남자 의사한테 많이 가게 돼요. 아 진짜예요, 백 선생님? 젊고 이게 진짜요? 가진 그쪽 병원으로 잘 된다는. 확실하죠. 잠깐만, 그럼 우리 수석 원장님도 왠지 총각 때 그걸 이용해서 환자들 이용할 건 뭐가 없으신 것 같은데. 샘 게스트인데 좀 그러지 마. 이게 시야가 되게 좁아져요. 이런 싱글 노처녀들의 동물을 키우면 되게 좁아지기 때문에 이 정도 외모면 막 이렇게 꽃가루가 날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훈남이야. 예. 출연료도 안 준대. 그러지 마. 훈남이신데 굉장히 마케팅에 활용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서요. 이거 무슨 전 국민 병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맨 위에서부터. 백 선생님 원래 김현욱 원장님이 저러신 분이었나요? 원장님. 원래 저런 분이셨나요? 아니 사실대로 증언해 주십시오. 거짓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 거짓을 말하시면 그 의사 생명을 간두신다고. 예. 자, 소원하나님께서요, 상담을 의뢰해 오셨습니다. 지난해 시각으로 이야기하자면 6세 성묘 샴 부부가 있는데요. 벵갈 3개월 차 둘을 더 데리고 왔어요. 서로 핥아주고 같이 자고 먹고 하더니 수컷 벵갈이 8개월 차. 땅콩이 커지면서 샴 부부를 공격하고 경쟁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현재 격리 생활을 5개월가량 지속하고 있어요. 종종 서로 대면시켜주는데 서로 못 잡아먹어 난리 전쟁입니다. 벵갈냥이의 중성화만이 답인지 벵갈 부부와 샴 부부의 평화는 없는 건가요? 지금 사진에 그러니까 샴 고양이와 대치하고 있군요. 예, 진짜 대치는 모양인데 이거 왜 이래요? 처음에는 친하게 지냈다는데 어릴 땐 다 그런 거죠. 네. 땅콩이 커졌다라는 이 상징적 의미가. 땅콩이 커졌던 뭐예요? 전문 용어라서 한참 고민했어요. 뭔지. 땅콩? 저는 얘 고양이 이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고환 아니에요? 진짜요? 응. 방울. 그런 친구도 있잖아. 불알 친구라고. 잠깐 그렇게까지 전문 용어를 쓰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 전문 용어예요? 야, 아까까지도 나 더 이상한 얘기 됐습니다. 뭔 소리야?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예쁘게 말해서 땅콩인데 땅콩 정도면 되게 작은 거고요. 호두만한 게 2개가 생겨요. 그리고 애들이 커지면서
이제 막 마킹도 하고 이 수컷에 그걸 해서 이제 암컷이 있거나 다른 이렇게 작은 고양이들이 있으면 이 목덜미를 막 이렇게 물고 뒤 위에 이렇게 덮치고 저도 그 장면을 여러 번 봤어요. 예. 이렇게 목을 물고 뭐 갑자기 껴안고 뭐 그리고 이렇게 막 셋이서 막 뒹굴리고 너희는 형제야 막 이랬는데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일단 자연스러운 자연스럽게 현상이고요. 이게 이제 성적 그런 게 아, 생기는 거니까 발정이 그 나기 시기가, 시작하는 거죠. 아, 장난치는 게 아니고. 제2차 성징이 2차 나타나면서 성징. 애들이 뭐 혼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인간처럼 그럴 수는 없어서 또 옆에 여자애가 있는데 동물 얘네들 사이에서는 또 이렇게 밀리맨 아자들한테 이게 또 자연스러운 거잖아. 그러다가 이제 이게 공격성이 돼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막 물고 뭐 핥히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중성화 수술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아, 중성화 수술을 지금이라도 하게 되면은 얘네들 사이 좋게 지내요? 일단은 가장 그게 지금 제일 큰 원인이기 때문에 네, 중성화 수술 이후에도 여러 가지 좀 관리 방법들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다른 분께 좀 자문을 구했는데요. 하신 것처럼 행동학을 하시는 분께 자문을 구했는데 전에 이제 제가 선물해드렸던 펠리웨이 같은 그 페로몬을 이용해서 이제 좀 안정화시켜 주는 것들도 병원 그 집에다가 이렇게 많이 뿌려서 예, 그 페로몬 같은 걸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이제 자기가 노는 영역들이 좀 있거나 밥그릇이나 화장실 이런 것들을 좀 개체별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고양이 숫자보다는 하나 더 있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고양이가 이 화장실 하나인데 5마리가 하나를 줄 서섰어요. 엄마한테는 돈이 없단다. 변비에 걸리면 너희 책임이다. 일반적으로는 뭐안 되시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 행동학적인 문제가 싸움이 있다든지 하면은 그런 먹을 거라든지 밥그릇이나 화장실들을 좀 더 여분을 주시고 그다음에 고양이들은 이제 지금 한창 벵갈 고양이가 남자인가요? 그러니까 벵갈 벵갈이, 고양이 부부, 샴 고양이 샴이 부부, 얘네 부부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4마리인 거예요. 응? 4마리. 샴 부부고 벵갈이 지금 이제 부부예요. 얘네도 부부래요. 그러니까 벵갈이 지금 아직 어린애니까 8개월 한창 차. 활동적인 때고 에너지가 넘치는 때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벵갈을 가둬 놓거나 격리하셨다 그러는데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벵갈이 활동을 더 많이 하고 그다음에 많이 놀아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샥샥이를 쓰시거나. 그렇죠. 네. 우리 원장님 빼놓지 않고 샥샥이를 광고해 주시네요. 예, 정말. 네, 선물을 받아가지고 2개나 보내셨더라고요. 대박이다. 아니 어떻게 좀 병원에 비치해놓고 좀 판매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겠어요. 예. 저희 그 마지막에 구조했었던 꼬마애는 여기 눈 바로 위가 되게 크게 상처가 나가지고 구조를 해서 이제 치료해줬는데 이유를 처음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눈 부위가 이제 막 그 썩어가고 하니까 수술도 하고 거의 약간 애꾸눈이 될 뻔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수컷 그 성묘 이렇게 땅콩이 커진 애가 뭔가 이렇게 덮치면서 목이나 이런 데 이제 공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이제 인간이 고양이를 괴롭힌 줄 알고 막 되게 불쌍하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얘를 이제 중성화를 하려고 데리고 왔더니 임신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격적이고 방어적이었었던 걸 몰랐었던 거죠. 너무 심하게 좀 아무리 길냥이지만 너무 심하게 공격적이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이미 3마리가 들어있었는데 애기였었거든요. 얘도. 근데 이 큰 수컷한테 공격을 당해가지고 그 뭐 일종의 임신도 당하고. 어머, 성폭행 당한 거구나. 그리고 다치고 나름 거기. 그래서 내가 걔 이름 오프라 윈프리라고 지어줬잖아. 어머, 나중에 커서 되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훌륭한 고양이겠지. 뭐 그런 어린 시절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라고 이유 없이 지어줬었죠. 네, 송원 하나님께서 고양이 넷에 화장실 넷, 밥그릇 셋, 물그릇 둘인데요. 중성화된 샴 부부랑 중성화 안 된 벵갈 부부라고.
근데 중성화 하시는 게 같이 함께 살려면 이 아니 부부인데 중성화 안 하면 안 돼? 얘네들이 뭐 결혼식 올린 것도 아니고 혼인신 것도 아닌 거 아니고 부부라고 하시면 아니 일단 둘밖에 없으니까 둘이서 해결은 가능하잖아요. 내시면 이제 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렇죠. 이게 부부라고 하지만 그거는 그쵸. 예, 서로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인간적인 제가 관점에서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고양이 분들께는. 예, 그러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네. 자기와 다르게 생긴 애를 더 상대로 하면 더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난 샤미지만 벵갈이니까. 벵갈 괜찮지 않아요? 난 연상이 더 좋아. 뭐 이러면서 난 또 많이 어린 연하가 좋아.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네, 뭐 샤 입장에서 보면 벵갈이 뭐 더 멋있어 보일 수도 있고. 아, 그러네요. 예. 너무 사람의 주관적 관점이죠. 샴은 샴끼리만 사귀어야 되고 벵갈 부부. 벵갈끼리. 이게 그래서 이건 구분 자체가 잘못됐네요. 네. 그러면은 중성화를 벵갈 고양이들도 중성화를 시킨 다음에 합사를 해놓으면 좀 덜 싸울까요? 일단 좀 그런 난잡함은 좀 덜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와이로님께서 우리 백 선생님은 방청객으로 오신 거냐고 질문을 올리셨네요. 아니 대단히 부끄러움 많이 타시고 솔직히 일반적 그 한국의 여성분이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우리는 뭐야? 뭐 땅콩이 어쨌느니 무슨 친구가 어쨌느니 방울이 어쨌느니 뭐 이러는데 저분이 지금 얼굴을 못 들고 계세요. 샘 혼자 그런 얘기하는 거라고. 우린 다 뻘개줬어. 민망하게 자기 왜 그래 오늘?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막 부끄럽다면서 부끄러워. 예. 바닥에 떨어진 침이나 좀 닦고.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지난주에 제가 우리 찌끄레기 방송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올렸잖아요. 아 예. 그거를 올리고 나서 본방을 그 다음 날인가 올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왜 본방송에 안 올라오냐고. 걸렸군요. 아니 저는 그 순위 욕심이 좀 나서 순위가 좀 올랐어요 우리? 아니야 시간차 공격을 한다고 했는데 시간차 공격 할 걸 해야지. 욕을 파가지로 얻어먹고 전화까지 오고 왜 안 올리냐고. 우리는 순위보다는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편의를 제공하는 방송. 예. 그냥 아름다운 방송으로 하죠. 알겠습니다. 열심히 이제 뭐 시간적 공격 따위 뭐 전략 전술 뭐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우리 해봤자 소용이 없어. 우리 머리로도 안 돼. 안 되더라고요. 조수 간만에 차도 아니고 무슨 시간적 공격이야. 아니 근데 저는 이 방송을 정말 사랑하시는 매니아층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 자기들만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좋은 거는 세상에 널리 만방에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자기가 좋아하긴 하는데 우리가 부끄러울 수도 있지. 뭐 이해해줘. 그래서 우리가 고품격 동물 방송 만들었다고. 나는 내 책도 부모님한테 얘기 못했어. 부끄러워 난 내가.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김현욱 원장님까지 모시고 고품격 동물 방송을 하잖아요. 부끄럽지 말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이분도 점점 부끄러워. 네, 벌써 청취자들이 아시는 것 같아요. 질문 올리는 수준이. 네. 원장님한테 드릴 질문이 아니야. 이제 막 나중에는 아무렇게나 모든 고민을 같이 푸실 것 같아. 아니 게다가 응급이 아까 우리 백 선생님도 이제 전문으로서 응급까지 모셨는데 계속 부끄러워하고 계셔. 쌤 많이 부끄러워요 이 상황이. 예, 얼굴은 못 드시네요. 죄송합니다. 예. 우리가 부끄러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진짜 이게 명색이 그래도 상담 방송인데 이제는 고양이 상담도 안 올라오고 사람 고민 상담도 안 올라오고 우리 방송 접어야겠다. 네. 그래가지고 고민 좀 올려봐요. 이게 무슨 고민이야. 내가 이런다고 해서 굴하지 말고 좀 올려요. 이러고 맨날 메신저에 뿅뿅뿅 이상한 거 날리지 마시고 여기에 올려요. 쌤 페이스북 메시지로 혹시 고민 상담 같은 거 많이 들어오세요? 많이는 아니고 가끔 예, 뭐 물어보시고 싶다, 뭐 상담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네. 예, 오지 마세요. 귀찮죠? 뭐 정말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고민이 뭐가 궁금하신가요? 그러면 전반적으로예요. 아니 이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가 궁금해지면은 이제 점집을 좀 찾아간다거나 사주를 본다거나 타로를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데 다니던 버릇이 있어서 제가 연애는 어떻고 재물운은 어떻고 앞으로 건강운은 어떻고 그러니까 일단 가면은 앉은 자리에서 뽕을 좀 뽑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좀 들긴 해요. 근데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라도 제대로 보는 게 낫지. 5번 올 생각을 해서요, 그냥. 분야별로. 하지만 한쌤은 연애 상담이 제일 자신 없으시죠? 하기 싫죠. 그렇게 자신 없는 게 아니고 하기가 싫어. 뭔가 뭐랄까 뭐 연애 문제가 있어서 왔다는 건 지금 뭐예요? 하자라는 거잖아.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좋아서 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갖고 내가 욕하는 내 자신도 한심스럽고 그런 애랑 같이 붙잡고 연애 고민하는 것도 한심스럽고. 아 정말 요즘 남자가 너무 없어. 그쵸, 선생님? 잠깐 백 선생님은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안 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저렇게 얼굴이 빨개지지. 남자친구는 있으세요? 있구나. 썸남만 있습니다. 야 이게 마지막에 찌끄레기 같이 해야겠네. 나는 진짜 야, 궁금하다. 썸타는 썸은 어떻게 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쌈이고 왜 우리라고 그러는 거야? 민망하게 자꾸 나 뺄래? 어떻게 썸 타고 계시나요? 썸은 뭔가요? 예. 네. 근데 상대도 혹시 썸이라는 걸 알고 그 있나요? 환자의 보호자? 어디서 만나세요? 전혀 관련 없는 사람. 예, 그렇다면은 더 궁금하네요. 어디서 진짜? 만나요? 나이 차이는요? 오늘도 원래 근무 날이 아니신데 제가 보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한 번도 이렇게 이쁘게 옷을 입고 오신 적이 없거든요. 그럼 그 병원 안에서 썸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아마 데이트하다가 불려 나오셔가지고. 그러세요? 하고 싶네요. 데이트하게 해주세요. 뭐 어느 동네에서 지금 마주치신 분이죠? 예? 아니 좀 썸을 탈 수 있는 지리적 명당이 있나 해서. 나 지금 왜 글로 가게?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제가 다음에 꼭 남자 게스트 모셔올게요. 근데 총각이어야 되고 우리와 나이가 너무 차이 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쌤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띠동갑 안 정도까지는 커버가 가능하세요? 아니 안 된다고. 그런 조건을 가만 좀 있어. 너무 어리면 가능성이 없다고. 아니 저는요. 있건 없건 구경이나 하자고. 30대 후반이요. 언니. 일단 이 안으로 뭘 들어와야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뭘 어떻게 해보지. 응? 지금 저분 얘기 듣지 마시고 무슨 썸을 어떻게. 넘어가면 안 되나? 응? 일단 무슨 동호회 이런 거. 아니요. 그럼 소개팅? 진짜 넘어가면 안 되나요? 뭘 그 내가 남자가 뭘 모르는 어떻게 거야? 넘겼다고. 짝사랑인가 보네. 혼자 좋아하시는 거세요? 연예인은 아니겠지. 그럼 나한테 맞는다. 넘어가게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 맞아요. 예, 닌겐이죠, 닌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인간, 남자.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약간 가망성이 없는 느낌적 느낌은 뭐지? 올해라고 하면은 한 1년? 한 2년 된 거. 2년이요? 잠깐. 썸은 2년이요? 2년을 자, 이게 썸이에요? 혼자만 하는 쌈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혼자만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이분이 왜 왔는지 알아요? 고민이 있구나. 쌤, 우리보다 좀 더 심각해. 심지어 상대가 있는데도 2년 동안 뭘 못하고 있잖아. 우린 상대도 없잖아. 파릇파릇. 민망해. 저렇게 파릇파릇하고 젊으신 분이 거기다 전문 그 여자 수의사 뭔가 막 남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 막 불쌍한 동물을 막 보듬고. 근데 내가 아는 수의사 여자분들은 안 그렇던데. 되게 무섭던데. 내가 아는 수의사 여자분은 결혼해서 애를 이렇게 임신했어요. 근데 막 걱정을 해요.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대. 그래서 모성애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키우겠죠. 그랬더니 동물만 막 보살피다가 아니 어떻게 털도 없고 꼬리도 없는데 키울 수가 있죠. 그렇긴 하네요. 어떻게 다뤄야 되나. 쌤이 하는 여자 아나운서 중에 여성스럽고 괜찮은 여자도 없잖아요. 그렇죠. 썸을 2년을 탄다. 썸 맞아요? 그냥 넘어가게 해주세요. 넘어가게. 그렇게 못하겠네. 자꾸 궁금해진다 진짜. 찌끄레기에서 까보자.
김현웅 원장님도 처음 듣는 얘기인가 봐요. 썸 얘기는 우리 백 선생님의. 네. 예. 음. 뭐 구미가 당기시죠? 그쵸. 예. 파헤쳐야죠. 지금 굉장히 뭐 세미나 온 줄 알았어 나 순간. 거의 그 분위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 본인은 썸이라고 그걸 주장을 하고 있지만 2년이나 되는데 이게 과연 2년이라는 썸이 데서 맞을까요? 신빙성을 상실하고 쌤 어디서 다 알고 와도 꼭 김현웅 원장이 우리 과잖아. 이런 사람은 다 알고 와. 멀쩡한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고품격으로 올라가지. 내가 잠깐 잊었던 게 있어요. 유유상종. 이 어려운 말이 이렇게 실생활에 쓰일지는 몰랐는데. 아, 우리 김현웅 원장님이 참 첫 시간만 해도 멀쩡해 보였는데. 정말 우리 속을 뻔했다? 수속 느낌이 쫙 났죠. 우리 그때 속을 뻔했어. 예. 응. 저도 속았어요. 저희 처음 세미나 할 때 그 커피를 따라주시던 다소곳한 모습은 어디로 네. 가시고 프로페셔널하고 다소곳한 모습. 예. 정말 커피가 다 마시기 전에 반만 마셔도 계속 따라주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일본에서 오셨나? 중요한 건 이분이 너무 조셔가지고 세미나에 꼴랑 8병밖에 없는데 거기서 거의 상모를 돌리고 계셔서 국보급으로 가시기 전에 제가 계속 커피를 따라드리면 근데 제가 입만 안 열면 참 주신하거든요. 그렇죠. 저한테도 처음에는 굉장히 예의를 지키셨던. 선생님 시간 넘어갔어요. 우리 빨리 찌끄레기 하러 넘어가야 돼요. 예, 다음 시간에 한번 네. 제대로 파헤쳐보기로 합시다. 네. 예. 김현웅 원장님 또 우리 백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